극대극소 차는 그 넓이로 마지막에 설명해 줬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기억나? 자, 554번을 보면 554번은 그거지. 그 도함수를 준 거죠. 도함수. 이걸로 이제 도함수 정리해가지고 중간고사 때 이제 배웠겠지만 이게 계속 나와. 생각보다 도함수를 직접 주기 싫으면 이렇게 계속 많이 줍니다. 그래서 F'0가 바라는 거 줘서 이제 도함수 F'X를 준 거지. 그래서 극대극소가 되는 알파 베타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뭐 다 알겠지만 리미트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x 더하기 FH 빼기 XH X 플러스 H에다가 마이너스 FX 없어지게 되겠고요. H 약분되는 거는 H분의 FH는 남겨놓고 그리고 이 뒷부분 H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H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으로 가면 결론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 X제곱이 돼요. H 0으로 가면 마이너스 X제곱이 돼요. 근데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결론은 이 값은 이걸로 구하는 거죠.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0을 대입하게 되면 F'제로는 얘만 남는 거야. 뭐 얘가 K라고 합시다. 0 대입하면 없죠? 요게 4다. 얘가 4예요. 그래서 F'X가 나오죠.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극대극소는 인수분해하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2차 함수가 이렇게 고함수가 마이너스 2랑 2가 돼서 맞불 마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극소 극소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고 극대는 x가 2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4 더하기 4니까 답은 뭐가 된다? 이제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상문제인 이유는 뭐밖에 없냐면 도함수를 이렇게 줬다는 게 상문제인 거야. 뭐 하시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함수의 극대 극소를 이용한 미정계수의 결정. 극대극소를 이용하는 거죠. fx가 이렇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x가 1에서 극대값 6을 가집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죠? f1은 뭐가 되는 거죠? 6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f1은 6이고 1에서 극대값을 가졌으니까 f'1은 뭐가 된다? 이제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a, b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극소값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봐봐 여기서도 이제 약간 실수인데 f'x부터 구해볼게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니까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a는 0이니까 a는 몇이 나온다? a는 몇이 나온다? 3이 나와요. 됐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잘 봐봐. 내가 b를 안 구할 거야. 왜 안 구할 거냐면 여기 극대값 나왔지? 맞아. 그러면 극대극소 차는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극대극소 차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겠지만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근이 뭐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넓이를 그냥 구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 넓이는 알겠지만 이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니까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니까 뭐가 되는 거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몇이죠? 2죠? 2의 3승이에요. 그래서 극대극소 차의 차이는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와요. 극대극소 차가 뭐가 나온다고? 4. 그럼 극대값이 6이니까 극소는 4 차이 나니까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소값이 2예요. 그래서 극소값은 2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뭐 B를 구해서 구해도 되겠지만 그냥 이 넓이 구하는 공식 통해서 극대가니까 극소가 4 차이 나니까 2라는 것도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 배운 공식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 때 하나씩 다 넣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특히 558번 같은 문제 있잖아. 558번 같은 거는 이거 공식을 이용하면 A 값을 아주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 한번 좀 구해보세요. 558번 같은 거는 사실 뭐 곧바로 구할 수 있죠. 요거 도함수 구해서 요 넓이가 극대극소 차다는 걸 곧바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558번 같은 문제들은 아주 빠르게 구해낼 수가 있죠. 저걸 알면. 도함수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6a 제곱이니까 마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x 더 빼기 2a가 나옵니다. 이거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2a랑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래서 마3의 x 플러스 2a랑 x 마이너스 a여서 위로 볼록하게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a a가 양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a니까 s는 6분의 마3의 절대값이니까 3이 되겠고 a에서 마이너스 2 빼면 3a의 세제곱인데 요게 차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 1, 2 되면 없어지죠. 3a 세제곱이 1이니까 3a는 1이 될 수밖에 없겠고 a는 몇이 될 수밖에 없다?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빠르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요거 자주 쓰세요. 뭐 생각보다 쓸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계산할 때. 뭐 우리가 이제 적분한 것도 같이 봐야 되니까 쓰면 편하게 문제 풀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560번으로 넘어가면 fx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겠고요. x가 3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f'3은 0이 된다는 걸 준 건데 아직 두 개가 모자르죠? 두 개를 어떻게 줬냐? 이정계수 결정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렇게 줘서 다 계산하진 않을게요. 이 문제도. 자,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올라가야 되죠? 0으로 가니까 f1은 제로다. 결론은 이게 3개가 나와야 돼요. 이 3개니까. 그 다음에 이제 f1로 써가지고 이거 이렇게 바꿔버리죠. 뭐 높이 잘 써도 되겠지만 미분계수 정의로 바꿔주려면 f1을 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f'1이 되겠고 이게 마이너스 10이다. f'1은 마이너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나왔죠? 집어넣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 B, C를 다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F-를 구하면 되는 문제죠. 뭐 상문제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울 만한 문제는 아닌 거죠. 여기서 이제 몇 개씩을 뽑아내라는 얘기죠. 요 두 개를 뽑아내라. 그래서 뭐 상문제 치고는 뭐 이게 어려운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그냥 계산도 귀찮게 풀이지 뭐 계산 자체가 뭐 복잡하진 않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문제들은 아마 뭐 두 번째 쪽 아니면 세 번째 쪽 어딘가 있을 만한 문제죠. 학교 시험 문제로 보자면 3쪽, 2쪽 이런 정도. 뭐 4쪽, 5쪽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 그래서 2쪽 후반 아니면 3쪽 초반 정도에 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극대극소의 활용이라고 해서 사실 이 활용 문제가 이제 출제가 많이 되지 않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561번은 뭐를 나타내는 거죠? 561번은 우리 극대가 되는 점을 극소가 되는 점을 B라고 할 때 A, B를 1대2로 내부라는 점의 좌표는 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561번에서 요거 있잖아. 우리가 요 그래프는 되게 자주 나오는 그래프거든. 여기 요 그래프는 우리가 한번 3차 함수를 우리가 배울 때 되게 그 중요한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증명을 다 하진 않겠지만 이 그래프 우리가 그릴 건데 이 그래프가 일단 플러스는 없는 거야. 플러스는 없다 생각하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저 그래프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 그래프를 3차 함수의 뭐 시초다. 시초 그래프라고 거의 부르기도 하는데 약간의 거의 저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요거의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 돼서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그래프는 되게 많이 나오고 원점 대칭 함수예요. 사실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그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원점 대칭 함수인데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도함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아래로 블록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마이너스 1과 그럼 본래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 요렇게 마이너스일 때 극대 뿔 맞뿔이니까 극대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가 나오냐면 2가 찍혀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찍혀요. 극대극소로 1일 때는 마이너스 2가 찍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요. 그래서 1일 때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원점 대칭, 여기를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죠. 변곡점이라고 나중에 배우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2였지. 여기로 올 때가 2대 1이어서 이게 2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2대 1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올 때는 다음 극소점까지 하고 그러니까 B가 2대 1로 됐을 때 다시 올라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극소로 가는 거가 됐을 때 요 B가 요 극대까지 가는 거에 비했을 때 이게 2대 1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이 B가 항상 일정해요.
그리고 여기 원점 대칭인데 이 원점에서 봤을 때 이건 1대1이거든요. 요 근까지는 여기까지 1이었다면 이 근까지가 루트 3이에요. b가. 요 근까지가 b가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요 b가 모든 3차 함수에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 2차 함수에서 여기 최소점, 여기 극과 꼭지점이 나중에 변곡점이라고 배웠는데 변곡점이 되는데 요거에 비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가장 비례관계를 나타내겠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예요. 일단 모든 3차 함수로 이런 비례관계식이 성립을 해요. 2대1이. 그래서 어떤 비례식이 성립을 하느냐, 네,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됐을 때 모든 그래프가 여기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b가 여기가 다 111이야. 다 111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씩 이따 생각하시고 요 극대극소의 b가 이 변곡점에서 1대1인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극대극소가 나오겠죠? 극대극소가 나올 때 극대극소에서 요 b가 항상 2대1이다. 여기도 항상 2대1이다. 항상 2대1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쪽에서 봤을 때 극대까지가 극소까지가 1이었다면 근까지는 루트 3이에요. 항상 이 b가 항상 성립합니다. 3차 함수는 저 b가 항상 성립을 해요. 여기다가 이제 뭐 미지수를 넣고 그려봐도 이게 항상 성립해요. 모든 3차 함수는 이 비례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 2대1인 거, 그 다음에 요거 1대 루트 3인 거를 알아두면은 특히 이 2대1 되는 거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되게 많이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요거 x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3x는 이런 3차 함수의 거의 시초랑 다름없는 건데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면서 2하고 마이너스 2점을 찍고 2일 때 다시 올라오고 마이너스 2일 때 다시 내려가는 요 그래프 모양. 요거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거의 외워놓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많이 쓰여지는 그래프 중에 하나다. x제곱 마이너스 3x는 특히 여기는 거기다가 얼마만 된 거지? 1만큼 위로 어떻게 한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시초 그래프예요. 3차 함수의 시초라고 해야 되나? 시초 그래프라고 할까요? 뭐 시초가 되는 그래프니까 꼭 알아보라. 거의 암기할 정도가 돼도 상관은 없다. 암기해 놓을 정도가 돼도. 은근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 비례식도 내가 뭐 자세하게 증명하진 않았지만 뭐 어떻게 넣고 하면 증명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자세한 증명들은 영상 같은 걸로 올려줄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중요하지만 이거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워놓으면 문제 풀 때 상당히 어떻게 된다?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외워놓을 필요가 있다. 자,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은 봐봐. 극대가 마이너스 1,2였잖아. 올라갔겠지. 그 극대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야. 보자마자 나오는 거지. 극수는 1, 마이너스 2였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극수는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수 있어요. 1씩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얘를 극대 극소를 극대가 되는 점은 A, 얘를 B인데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내분 공식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1대1로 내분하게 되면 1 플러스 2분의 대학교 부피에서 1 곱하기 1,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2 곱하기 4 하면 플러스 6이 돼가지고 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3분의 마이너스 1, 3분의 5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분 공식을 써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좌표 구해가지고 1대 내분하는 공식. 내분 공식은 뭐 A 좌표가 x1, y1이고 B 좌표가 x2, y2일 때 m 대 n으로 내분하는 공식은
n 플러스 n분의 곱하죠? mx2 더하기 nx 다 봤어요? 오케이. 이것만 써주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이 됩니다. 자, 잠깐 한번 주일 동안 잠깐 풀어보고 있으세요? 오늘 8시 반에 가야 되지? 조금 진도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이제 활용 문제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활용 문제는 이제 상문제가 되겠죠? 566번에 있는. 그래서, 요거 이제 내분적 공식을 알아두세요. 기억을 못하면 풀 수가 없으니까. 내분적, 외분적 공식. 자, 566번에 보면은 함수 fx가 이런 걸 갖는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분의 1이고 x가 a에서 극소값 b를 갖는다 라고 했어요. 함수 f에서 접선이 마이너스 1에서 접점을 줬는데 그게 l의 접점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L이라고 했을 때 A, B 이 극소값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A, B하고 접선 L하고의 거리가 D라고 했을 때 82D제곱을 구하시오. 결론은 이 문제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잘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뭘 구해야 되냐? 첫 번째는 극소값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뭐 구하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야? 거리 공식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차근차근 풀면 돼요. 뭐 상문제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접선의 방정식의 부분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뭐 극소값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하겠죠. 미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되겠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니까 그래프는 극소는 2에서 가지겠네요. 2에서 그래서 2, 몇인데 1을 집어넣게 되면 극소값이 나올 건데 1을 넣읍시다. 그럼 이 집은 3분의 8 4 16 3분의 1 3이네 3, 7이죠 7에서 16 빼면은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으면 접점을 먼저 구하면 뭐 마이너스 1일 때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8 더하기 3분의 1가 없어지면서 9네. 이렇게. 그래서 접점은 기울기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9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1, 9로 지나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9가 돼서 직선 L은 y는 마이너스 9x 끝이네. 그죠? 마이너스 9 플러스 없어지죠. 얘하고 누구 거리 공식 구하는 거야? 2, 마이너스 9의 거리 공식 구하면 끝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바꿔요. 넘겨. 9x 더하기 y는 0이나 2, 마이너스 9 거리 공식 쓰면 d는 9, 9, 81, 1이니까 루트 82가 되겠고요. 2, 마이너스 9 집어넣어서 9, 2, 18에서 9 빼니까 9가 되겠습니다. 그게 거리입니다. 제곱하죠. 82니까 곱하기 제곱하면 82분의 9, 9, 81 돼서 없어지니까 답은 81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82 곱하기 d제곱. 제곱하면 82분의 80이 되겠죠. 81이. 자, 이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차근차근 구하면 되는 문제들이 되겠죠. 이렇게 활용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극대극소를 이용한 3차함수 계수의 부호 결정이 있는데, 자, 요것도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3차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3차함수 부호. 그래프를 보고서. 그래서 요즘 많이 출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g인데, 자, 먼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A의 부호는 뭐죠? 이렇게 시작하니까 A의 부호는 다 알겠지만 A는 뭐가 되죠? 양수가 되겠죠. 증가하면서 시작하니까 A 양수인 건 쉽겠고, 뭐 D도 여기 보면 나오잖아. Y절편 보면 나오니까 D는 뭐가 되죠? 음수가 되겠죠? 이 두 개는 뭐 그래프를 보자마자 나오죠? 뭐 이렇게 시작하면은 A가 음수겠고, 뭐 이건 뭐 쉽잖아. 그럼 이제 남는 게 누구냐? 당연하겠지만 B하고 C죠. 그 B하고 C의 부호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도함수에서 알 수 있다. B하고 C는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도함수.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이너 fx였다면 도함수도 그릴 수 있잖아. 이게 이제 도함수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ax 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가 되겠고요. 이렇게 됐어? 자, bc 부호를 구해야 되는데 뭐를 통해서 구하냐? 이 두 근의 합과 곱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구하겠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a분의 2b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 양수니까 이건 무조건 뭐가 되죠?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플러스 a가 부호는 알고 있잖아. a가 뭐죠? 플러스니까 요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양수가 되려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b는 뭐가 된다? 음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3a분의 c인데 둘 다 플러스니까 당연히 이것도 뭐가 된다? 양수가 되겠죠. 근데 지금 a가 양수였으니까 당연히 c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죠. 그래서 c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bc는 도함수 쪽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 때. 그래서 지금 ac는 양수고 bd는 음수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뭐가 맞는 게 되는 거죠? bd가 양수다. 여기 5번이 답이네요. 음수 곱하니까 답은 5번. bd가 양수가 되다.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호를 따지는 건데 이 부호를 따지는 거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놓긴 해야 될 게 a랑 d는 본함수에서 따지는 거고 bc의 부호는 도함수 쪽에서 봐서 근과 계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익혀놓으시고 그 다음에 유형 9번으로 가면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극대 극소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아까 그 공식을 알잖아. 극대 극소의 차를. 그러면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fx가 2x 세제곱 이렇게 시작하는데 f'x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6x 제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근데 얘 근을 다 알잖아.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과 2니까 요게 결론은 극대극소의 차이예요. 근데 극대값이 10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이 넓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극대값이 싫어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넓이는 6분의 6이니까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2 빼기 마이너스니까 3이죠? 2 빼기 마이너스 3의 3승. 그래서 차이가 뭐가 나오냐? 27이 나타나요. 차이가 몇이 난다고? 27. 극대값이 10이니까 극소값은 당연하겠지만 10에서 뭐를 빼면 되는 거야? 27을 빼면 되는 거죠. 답은 마이너스 17이 나온다는 거죠. 생각보다 뭐 A, B, C 안 구해도 되고 빠르게 구할 수가 있죠? 알아두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여요. 문제 풀다 보면. 계산 빨리 할 때. 그래서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가, 이렇게, 572번 같은 거 봤을 때, 이게 극소가 되는 x값이 딱 보이나요? 딱 보면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나요? 자, 보세요. 572번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는 건 뭐냐면,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결론은. 그래프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도함수가. 그때는 이제 부호만 잘 갖고 오면 되거든? 자, 보세요. 572번에서도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극도를 구한다는 거는, 지금 hx의 극소를 구하는 거죠. 근데 hx가 fx 빼기 gx니까 어차피 도함수를 알아야 되거든? 도함수가 결론 h'x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f'x 빼기 g'x예요. 이걸 빼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우리가 h'x를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뺄 때 지금 잘 보세요. 만나는 점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f'x예요.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요렇게 돼요. 그래서 만나는 점이 여기가 B 되고 여기 만나는 점이 D가 되고 여기 만나는 점이 E가 돼요.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차근차근 따지는 거 만날 때가 이게 0이 될 때예요. 맞아 안 맞아? 그럼 도함수는 봐봐. h'x가 더 크지? 위에 있으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큰 놈에서 작은 거 빼니까 이때는 플러스인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그 다음 여기로 오면은 g'x가 더 커져요. 위에 g'x 있잖아.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인 거야. 근데 여기는 다시 뭐가 되죠? 다시 f'x가 위로 올라왔죠? 플러스가 됐다 다시 g'x 올라오니까 얘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프로 보자면 이따가 0이 되는 거고 증가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다가 다시 여기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프 개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뺀 거를 잘 생각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극소가 될 때 x값을 물어봤으니까 극소가 될 때는 언제죠? 바로 이때가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갈 때. 그때 x는 뭐가 된다? d가 된다.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답은. 그러니까 저 도함수를 한 번에 주지 않고 뺀 거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주는 거죠. 또 여기서 이제 575번 같은 문제는 또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쓰기가 쉽냐 안 쉽냐? 575번은 쉽겠죠?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되는 거죠? 도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만 구하면 끝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은근히 많이 쓰여요. 은근히 많이 쓰이고 이게 잘 봐봐. 이제 574번 같은 걸 한번 풀어볼 텐데 570, 몇 번을 푼다고? 574번을 같이 풀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함수가 0부터 2까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맞아, 안 맞아? 맞죠? 도함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제 그래프를 복원하는 거야, 이제. 이게 막불 마니까 0일 때 이게 감소를 할 거예요. 아, 증가하게 그렸네? 감소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제정신이 알 때가 있어요. 감소하게 그리다가 올라가다가 2일 때부터 감소합니다. 그럼 다시 다 내려오죠. 이해됐어? 그때 여기가 0하고 2잖아. 그러면 여기 다시 여기 그때까지 올라올 때가 몇이 되는 거냐면 이게 2대 1이니까 여기 뭐가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이해됐어? 당연하지만 여기랑 같아질 때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1인 거예요. 이해됐어? 이게 2대 1이니까 2대 1이니까 B가 이게 2면 이게 1인 거면 이게 3이었으면 이게 1.5 더 가면 되는 거고 이게 4였으면 이만큼 더 가면 돼요. 이 B가 항상 유지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가 뭐라고 했죠? 그때가 이때가 2라고 했고 극소가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한 거야. 근데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F-1을 구하라고 했거든? 알아요. F-1 몇이야? 2라 이게 2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저거를 써서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요 B를 이제 문제 풀 때 내가 상당히 좀 많이 쓰긴 할 거야. 쓰면서 익숙해지도록 만들 거야. 그래서 도함수랑 본함수를 보고 이게 어떻게 그래프가 되는 건지 보고 요 차이는 이 넓이다.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같이 볼 거예요. 이 B도 계속 쓰면서. 그러면 생각보다 문제 풀 때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 계산하지 않았는데. 예고 내가 뭐 여기 계산한 거 있니? 사실 선생님 이건 문제 보자마자 사실 인줄 알았어요. 푸는데 0.5초도 안 걸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은. 슬프지만. 그리고 575번 같은 경우도 도함수의 그 최고차항 개수만 알면 끝나요. 왜냐면 넓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이렇게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쓰게 되면 되게 빨리 풀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빨리 익숙해져야 돼. 당연하겠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 확률은 높지 않다. 그리고 이 방법대로 배워야지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계산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힘들게 가지 않고 빠른 방법으로 가는 거죠. 이제 좀 풀어도 되지 않습니까? 아직 졸려? 잘 모르겠어요? 쉬운 거보다 풀어 저거 뒤에 있는 거. 저거 바로 뒤에 A 스텝 있잖아. 그것부터 풀면 조금 쉽지 않을까요? 거기 뒤에 있는 거. 그것부터 풀면서 익숙해지세요. 많이 까먹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해석이 나오죠. 그래프에서. 576번 같은 문제가 사실은 제일 어떤 문제죠? 쉬운 문제는 사실 개념을 알면 아닌가요? 도함수 줘놓고서 이제 본함수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다 알겠지만 뭐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는 감소, 여기서는 증가, 여기서는 감소, 여기서는 증가. 이게 도함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감소하다 증가했네? T였죠? 1에서 3까지 증가하다 감소했으니까 안 되죠? 4하고 5에서는 증가한다. 지금 맞아 안 맞아? 티그시 맞죠? 지금 맞고요. 4, 5에서 증가. 왜냐면 플러스 쪽에 있잖아.
그리고 2에서가 바로 뭐가 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x가 2에서 뭐가 되는 거죠? 극대죠? 아니에요? x는 2에서 극대가 되겠죠? 왜냐면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하기로 돌아가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때가 극대죠? 이때가 극소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돌 때? 여기도 극소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죠. 뭐 이런 문제는 사실 뭐 해석할 수만 있다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프 그리라고 시켰는데 이거 틀리면 정말 난감합니다.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579번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틀리면 되냐 안 되냐, 이거 도함수 3차함수 그래프 보고 그리는 거,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어 안 했어? 방학 때. 내가 오늘 카톡방에도 다시 다 그려놨던 거 다시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그거 뭐 언제 다 그려주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방학 때 다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579번도 보면 알겠지만 도함수가 뭐 이렇게 접할 때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이고 3이니까 감소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감소하죠? 감소하다가 잠깐 0, 잠깐 0 다시 감소해요. 그러다가 3에서 극소를 가지다가 다시 올라가죠. 여기 이제 y는 fx4를 되겠죠. 여기 몇 번이죠? 몇 번이죠? 2번인가요? 개형은 2번이겠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연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고 우리가 581번을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여기 좋아, 581번. 581번을 한번. 그러니까 도함수 보고서 도함수 계속 그래프 개형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나오는 거죠. 도함수 보고서 그래프 개형 나오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우리가 벌써 느낌은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올라갔잖아. 그래서 극소가 됐잖아. 마이너스 2에서 올라가는데 감소하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감소하는데 이 올라간 게 감소한 것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게 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넓이만 보더라도 더 많이 올라갔고 덜 내려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야 돼.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했죠? f-2가 제일 작다. 이게 f-2일 때잖아. 그리고 이제 3일 때가 그 다음이다. 그 다음에 1일 때다. 그래서 x축이 어디냐? 0을 기점으로 여기에 x축이 있어요. 왜냐면 f-2가 음수가 된다 그랬고 f3은 양수로 바뀌었죠.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f1은 제일 큰 놈. 당연히 알고 있죠. 개형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F2를 물어봤어. F2는 당연히 요 중간에 있겠지. 그럼 당연히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거예요. 그래프 그려놓고 보시면 양수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극소도 뭐 당연히 아니죠.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가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뭐 그래프 그려놓고 못 풀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리고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죠? 몇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디귿이 틀립니다. 그래프 그려놓고 나면 다 쉬워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프만 그려놓으면.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것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도함수와 이런 본함수 사이에서 이게 관계를 되게 많이 해서 입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 마지막 유형 12번까지만 끝낼 건데 3차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뭐 다 알겠지만 3차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3차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죠? 근데 내가 극값을 가지려면 x축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뚫어야 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뚫으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근을 몇 개 가져야 돼? 2차 함수가 근을 2개 가져야 돼. 뚫으려 그러면 이렇게밖에 없어요. 음수였다면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도함수의 판별식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만 극값을 갖는 거야.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그럼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은 다 알겠죠? 3차함수가 극값 반대가 되면 되는 거니까 도함수의 극값이 없으려 그러면 3차함수 극값이 없으려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함수가 맨날 나오죠. 지겹게. 그게 이제 유형 12번이죠.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도함수가 x축을 뚫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근을 2개 가져야 되니까. 2개 가져야 되니까. 요거에 관련된 개념 문제가 유형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형 12번. 그래서 582번에 fx가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x의 제곱 더하기 ax가 극대극소를 모두 가질 때 자연수 a의 최대값. 도함수로 가죠. 무조건 뭐 볼 것도 없고 도함수로 가겠고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2차 분식으로 가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니까 a로 묶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당연했지만 이렇게 0하고 4에서 근을 가지면서 0보다 큰 범위니까 이쪽과 이쪽인데 자연수를 물어봤으니까 이쪽은 음수밖에 안 나오니까 안 되고 자연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커야 되니까 5부터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이 되겠다. 커야 됩니다. 많죠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3차 함수의 극값을 가질 조건까지 했는데 쭉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오늘 올린 영상들도 다시 한번 보시고 아까 외워야 될 것도 알려줬죠? 뭐 2대1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숙지를 해서 계속 어차피 내가 문제 풀면 계속 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익숙해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